늑대의 생존 처세술.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성을 버려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글 같은 사회에서 예의는 가끔 만만한 먹잇감의 표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야만적이면서도 가장 고결한 짐승, 늑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늑대는 비겁하게 꼬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자조차 함부로 못하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지키며 정상에 올랐을까요? 당신이 지금 혼자서 모든 성과를 독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현재 무리에서 가장 먼저 사냥당할 1순위 타겟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직장 내 우울증과 번아웃의 80%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독불장군식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한 늑대를 멋진 리더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혼자서 고뇌하고 혼자서 결정하며 거친 벌판을 홀로 달리는 모습에 취해 있곤 하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야생에서 고독한 늑대는 로맨틱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기 직전인 문자 그대로 실패한 낙오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야생의 늑대는 절대로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도 혼자서는 거대한 무스 한 마리조차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리의 힘에 의지합니다. 늑대의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연결에서 나옵니다. 반면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동료를 적으로 돌리고 나만의 성벽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된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늑대는 결국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팀원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정보를 숨기고 있나요? 혹은 상사가 당신의 독단을 경계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야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리의 힘은 늑대에게 있고 늑대의 힘은 무리에 있다. 당신이 지금 사회생활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착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같은 늑대는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병풍이 될 것인지 무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인지는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늑대 무리에는 인간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기막힌 생존 전략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의외의 임무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 파격적인 선택이 어떻게 무리 전체의 생존율을 100%로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서열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리더십의 상식은 전부 가짜입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고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권위주의적인 리더 밑에서 일하는 팀원의 이직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당신의 등 뒤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늑대 무리는 인간보다 훨씬 잔인한 야생에 살지만 결코 동료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늑대 무리가 이동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건 가장 힘센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장 늙고 병든 무리에서 가장 약한 늑대들이 맨 앞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자가 앞에서 끌고 약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정반대로 행동하죠. 약한 개체들이 속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무리 전체가 낙오자 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강한 늑대들이 자기 속도대로 앞서 나갔다면 뒤처진 약자들은 굶주린 표범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 사회의 처세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잘나서 치고 나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팀에서 가장 느린 사람의 보폭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동료의 실수를 비난하며 당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나요? 그것은 늑대의 세계에서 가장 하등한 개체나 하는 짓입니다. 늑대 사회에서 신뢰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가로 결정됩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가 얻은 자리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관계의 요새를 구축한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리 안에서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의 이빨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동료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약한 자들을 앞에 세우고 보폭을 맞추는 것만으로 거친 정글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늑대에게는 소리 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늑대만이 가진 침묵의 카리스마 말입니다. 늑대의 하울링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숲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정교한 전략인 이유, 그 소름 돋는 소통의 기술을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내뱉는 말의 90%는 사실 당신의 가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혹시 회의 시간마다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쓰거나 남들의 뒷담화에 가세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가요? 심리학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도가 40% 이상 낮게 평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입은 결코 무거운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이죠. 늑대는 숲의 지배자이지만 동네 개들처럼 아무 때나 지저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할 때만 단 한 번의 하울링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늑대에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수 킬로미터 밖의 동료에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정교한 전략 시스템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과 알맹이 없는 수다로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늑대가 침묵하며 먹잇감의 숨소리를 관찰하듯 당신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관찰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한 뒤에 던지는 단 한마디는 100마디 웅변보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되어 꽂힙니다. 말을 독점하는 자는 적을 만들고 침묵을 활용하는 자는 내 편을 만든다는 처세의 금언을 잊지 마십시오. 유머 한마디를 던져도 뼈가 있어야 하고 조언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하울링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헛된 외침은 아니었습니까? 늑대는 하울링을 통해 무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하지만 소통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울링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의 무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죠. 늑대 무리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에서 끄는 리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대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가장 강한 자는 결코 앞에 서서 길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대열의 맨 뒤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왜 늑대 무리의 진짜 우두머리는 그토록 위험하고 고단한 맨 끝자리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뒷모습에 숨겨진 소름 돋는 책임감과 전략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직의 맨 앞줄에서 깃발을 휘두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의 뒤에는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팀장이 되었을 때 팀의 생산성이 오히려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의 유능함을 증명하느라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생의 진짜 우두머리, 알파 늑대는 절대 대열의 맨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모두의 등 뒤, 즉 대열의 맨 마지막입니다. 리더가 맨 뒤에 선다는 것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맨 뒤에 서면 무리 전체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방향을 잃었는지,
어디서 적이 나타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늑대의 백업 리더십입니다. 앞에서 끄는 권력은 구성원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뒤에서 지켜주는 책임감은 무리 전체를 능동적인 전사로 만듭니다. 당신이 팀원보다 먼저 성과를 가로채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그저 속도 빠른 나고자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위기 상황이 오면 부하 직원 뒤로 숨고 공을 세울 때만 맨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늑대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평소에는 뒤에서 묵묵히 동료들의 앞길을 열어주지만 치명적인 적이 나타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가 송곳니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우두머리의 품격입니다. 손자병법의 상하역동자승이라는 말처럼 리더가 뒤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 때 조직은 비로소 하나로 움직입니다.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험한 사회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뒤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늑대 사회에도 엄격한 서열과 갈등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무리 내에서 피할 수 없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늑대들은 왜 그 격렬한 싸움 끝에도 서로를 물어 죽이지 않고 다시 한 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승자가 패자의 목숨을 끊는 대신 패자가 승자에게 보여주는 기막힌 항복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회복하는 늑대만의 반전 처세술을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기싸움을 하며 자존심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90%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났는가를 증명하려는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드는 자는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늑대 무리에서도 서열을 다투는 치열한 충돌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늑대의 싸움은 인간의 진흙탕 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패배가 확실해지는 순간 구차한 변명 대신 가장 파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위인 목덜미와 배를 승자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의 분열을 막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능형 처세술입니다. 늑대 사회에서 패자가 배를 보이며 항복하면 승자는 절대 그 숨통을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죠.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먼저 목덜미를 내어주는 사람을 끝까지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발톱을 세우는 사람이 조직에서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강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하게 흔들리는 늑대의 털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알파 늑대는 불필요한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략적 후퇴가 100번의 전면전보다 훨씬 큰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늑대처럼 과감하게 배를 드러내 보십시오.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많네요 라는 한마디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사냥에 성공한 뒤 그 피 묻은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절대 흉내내지 못할 공정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우두머리라고 해서 더 많이 먹지도 약자라고 해서 굶주리지도 않는 늑대만의 기막힌 배분 공식. 그들이 굶주린 겨울에도 무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만찬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얻은 성과를 혼자서 독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적으로 직장 내에서 공로 가로채기나 성과 독점은 동료들의 보복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당신의 커리어를 50% 이상 단축시키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늑대는 결코 우두머리라고 해서
혼자 배를 불리지 않습니다. 서열과 상관없이 무리 전체가 피 묻은 만찬을 함께 즐기죠. 늑대에게 배부는 자선이 아닙니다. 다음 사냥에서 동료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뛰어주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투자입니다. 인간 사회의 처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은 모으면 흩어지고 나누면 모인다는 거상 임상옥의 가르침은 늑대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건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사냥감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 성공은 막내 사원의 아이디어 덕분입니다라고 공을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의 충성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자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굶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일의 아군을 적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늑대는 굶주린 겨울에도 무리의 일원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배고픈 동료는 다음 사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처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배분에 있습니다. 성과를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베푼 그 한 조각의 고기가 훗날 당신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당신을 끌어올려줄 밧줄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독식은 짧고 연대는 깁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늑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냥 중에 입은 깊은 상처, 동료의 배신, 혹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까지 말이죠. 늑대는 이런 치명적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간처럼 좌절하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흉터를 훈장으로 바꾸는 기막힌 반전의 기술이 따로 있는 걸까요? 늑대가 고통을 다루는 소름 돋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 새겨진 그 깊은 배신의 상처 혹은 실패의 멍자국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야생에서 상처 입은 채 멈춰서는 것은 나를 잡아먹으라는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사회적 좌절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70%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늑대는 다릅니다. 늑대에게 상처는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늑대는 사냥 중에 다리가 찢어지고 가죽이 벗겨져도 결코 굴 속으로 숨어들지 않습니다. 늑대는 고통을 다루는 아주 특별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핥으며 그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늑대에게 상처는 다음 사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프로젝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나요? 그것은 당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력한 처세의 달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필수적인 수업료일 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늑대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늑대뿐입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흉터들은 당신이 그만큼 험난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명예로운 증표입니다. 늑대는 상처를 통해 적의 공격 패턴을 익히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당신도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위기를 관리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상처 입은 늑대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와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흉터를 가리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난 늑대에게도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다는 야생의 진리 때문이죠. 늑대는 결국 자신만의 무리를 완성함으로써 생존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당신의 등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쓰러졌을 때 목숨 걸고 지켜줄 진짜 동료는 어떻게 감별하고 곁에 두어야 할까요? 늑대의 일생 중 가장 고결하고도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락처에 저장된 수천 명의 이름 중 당신이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을 뻗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냉정하게 말해단 3명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인은 수만 명의 팔로워와 인맥에 취해 정작 등 뒤가 텅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야생의 늑대는 사자보다 약하고 여우보다 느릴지언정 결코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죽어줄 무리를 만드는데 생애 전체를 걸기 때문입니다. 처세의 완성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을 감별하고 곁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늑대는 아무나 무리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리로 받아들인 동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냥터에서 동료가 다치면 무리는 사냥을 멈추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늑대의 철권 연대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가벼운 인맥 쌓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가짜 무리 속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발을 뺄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늑대처럼 냉철하게 관찰하고 사람처럼 따뜻하게 연대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흉터까지 하차줄 진짜 동료 3명을 확보하는 순간 당신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굶어 죽지 않는 무적의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늑대는 배가 고파도 개처럼 굴욕적으로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로 얻은 고기는 살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처세는 비굴한 굽실거림이 아니라 당당한 실력과 끈끈한 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고독한 방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무리의 행진이었습니까? 이제 당신의 야성을 깨울 시간입니다. 늑대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동료들의 눈빛이 당신의 진짜 계급장입니다. 늑대의 뜨겁고 강렬한 팀워크를 가슴에 새기셨나요? 하지만 세상은 때로 늑대처럼 뭉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가운 순간들을 던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가장 고독해 보이지만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고양이의 거리두기가 당신의 다음 무기가 될 것입니다. 늑대가 함께를 가르쳤다면 고양이는 홀로 승리하는 법을 말해줄 겁니다.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처세술, 다음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하울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늑대의 생존 처세술.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성을 버려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글 같은 사회에서 예의는 가끔 만만한 먹잇감의 표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야만적이면서도 가장 고결한 짐승, 늑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늑대는 비겁하게 꼬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자조차 함부로 못하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지키며 정상에 올랐을까요? 당신이 지금 혼자서 모든 성과를 독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현재 무리에서 가장 먼저 사냥당할 1순위 타겟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직장 내 우울증과 번아웃의 80%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독불장군식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한 늑대를 멋진 리더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혼자서 고뇌하고 혼자서 결정하며 거친 벌판을 홀로 달리는 모습에 취해 있곤 하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야생에서 고독한 늑대는 로맨틱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기 직전인 문자 그대로 실패한 낙오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야생의 늑대는 절대로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도 혼자서는 거대한 무스. 한 마리조차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리의 힘에 의지합니다.
늑대의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연결에서 나옵니다. 반면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동료를 적으로 돌리고 나만의 성벽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된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늑대는 결국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팀원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정보를 숨기고 있나요? 혹은 상사가 당신의 독단을 경계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야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리의 힘은 늑대에게 있고 늑대의 힘은 무리에 있다. 당신이 지금 사회생활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착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같은 늑대는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병풍이 될 것인지 무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인지는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늑대 무리에는 인간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기막힌 생존 전략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의외의 임무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 파격적인 선택이 어떻게 무리 전체의 생존율을 100%로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서열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리더십의 상식은 전부 가짜입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고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권위주의적인 리더 밑에서 일하는 팀원의 이직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당신의 등 뒤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늑대 무리는 인간보다 훨씬 잔인한 야생에 살지만 결코 동료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늑대 무리가 이동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건 가장 힘센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장 늙고 병든 무리에서 가장 약한 늑대들이 맨 앞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자가 앞에서 끌고 약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정반대로 행동하죠. 약한 개체들이 속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무리 전체가 나고자 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강한 늑대들이 자기 속도대로 앞서 나갔다면 뒤처진 약자들은 굶주린 표범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 사회의 처세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잘나서 치고 나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팀에서 가장 느린 사람의 보폭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동료의 실수를 비난하며 당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나요? 그것은 늑대의 세계에서 가장 하등한 개체나 하는 짓입니다. 늑대 사회에서 신뢰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가로 결정됩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가 얻은 자리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관계의 요새를 구축한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리 안에서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의 이빨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동료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약한 자들을 앞에 세우고 보폭을 맞추는 것만으로 거친 정글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늑대에게는 소리 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늑대만이 가진 침묵의 카리스마 말입니다. 늑대의 하울링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숲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정교한 전략인 이유, 그 소름 돋는 소통의 기술을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내뱉는 말의 90%는 사실 당신의 가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혹시 회의 시간마다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쓰거나 남들의 뒷담화에 가세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가요? 심리학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도가 40% 이상 낮게 평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입은 결코 무거운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이죠.
늑대는 숲의 지배자이지만 동네 개들처럼 아무 때나 지저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할 때만 단 한 번의 하울링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늑대에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수 킬로미터 밖의 동료에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정교한 전략 시스템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과 알맹이 없는 수다로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늑대가 침묵하며 먹잇감의 숨소리를 관찰하듯 당신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관찰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한 뒤에 던지는 단 한마디는 100마디 웅변보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되어 꽂힙니다. 말을 독점하는 자는 적을 만들고 침묵을 활용하는 자는 내 편을 만든다는 처세의 금언을 잊지 마십시오. 유머 한마디를 던져도 뼈가 있어야 하고 조언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하울링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헛된 외침은 아니었습니까? 늑대는 하울링을 통해 무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하지만 소통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울링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의 무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죠. 늑대 무리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에서 끄는 리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대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가장 강한 자는 결코 앞에 서서 길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대열의 맨 뒤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왜 늑대 무리의 진짜 우두머리는 그토록 위험하고 고단한 맨 끝자리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뒷모습에 숨겨진 소름 돋는 책임감과 전략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직의 맨 앞줄에서 깃발을 휘두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의 뒤에는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팀장이 되었을 때 팀의 생산성이 오히려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의 유능함을 증명하느라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생의 진짜 우두머리, 알파 늑대는 절대 대열의 맨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모두의 등 뒤, 즉 대열의 맨 마지막입니다. 리더가 맨 뒤에 선다는 것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맨 뒤에 서면 무리 전체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방향을 잃었는지, 어디서 적이 나타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늑대의 백업 리더십입니다. 앞에서 끄는 권력은 구성원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뒤에서 지켜주는 책임감은 무리 전체를 능동적인 전사로 만듭니다. 당신이 팀원보다 먼저 성과를 가로채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그저 속도 빠른 나고자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위기 상황이 오면 부하 직원 뒤로 숨고 공을 세울 때만 맨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늑대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평소에는 뒤에서 묵묵히 동료들의 앞길을 열어주지만 치명적인 적이 나타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가 송곳니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우두머리의 품격입니다. 손자병법의 상하역동자승이라는 말처럼 리더가 뒤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 때 조직은 비로소 하나로 움직입니다.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험한 사회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뒤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늑대 사회에도 엄격한 서열과 갈등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무리 내에서 피할 수 없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늑대들은 왜 그 격렬한 싸움 끝에도 서로를 물어 죽이지 않고 다시 한 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승자가 패자의 목숨을 끊는 대신 패자가 승자에게 보여주는 기막힌 항복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회복하는 늑대만의 반전 처세술을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기싸움을 하며 자존심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90%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났는가를 증명하려는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드는 자는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늑대 무리에서도 서열을 다투는 치열한 충돌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늑대의 싸움은 인간의 진흙탕 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패배가 확실해지는 순간 구차한 변명 대신 가장 파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위인 목덜미와 배를 승자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의 분열을 막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능형 처세술입니다. 늑대 사회에서 패자가 배를 보이며 항복하면 승자는 절대 그 숨통을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죠.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먼저 목덜미를 내어주는 사람을 끝까지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발톱을 세우는 사람이 조직에서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강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하게 흔들리는 늑대의 털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알파 늑대는 불필요한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략적 후퇴가 100번의 전면전보다 훨씬 큰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늑대처럼 과감하게 배를 드러내 보십시오.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많네요. 라는 한마디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사냥에 성공한 뒤 그 피 묻은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절대 흉내내지 못할 공정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우두머리라고 해서 더 많이 먹지도 약자라고 해서 굶주리지도 않는 늑대만의 기막힌 배분 공식. 그들이 굶주린 겨울에도 무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만찬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얻은 성과를 혼자서 독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적으로 직장 내에서 공로 가로채기나 성과 독점은 동료들의 보복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당신의 커리어를 50% 이상 단축시키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늑대는 결코 우두머리라고 해서 혼자 배를 불리지 않습니다. 서열과 상관없이 무리 전체가 피 묻은 만찬을 함께 즐기죠. 늑대에게 배부는 자선이 아닙니다. 다음 사냥에서 동료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뛰어주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투자입니다. 인간 사회의 처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은 모으면 흩어지고 나누면 모인다는 거상 임상옥의 가르침은 늑대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건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사냥감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 성공은 막내 사원의 아이디어 덕분입니다라고 공을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의 충성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자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굶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일의 아군을 적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늑대는 굶주린 겨울에도 무리의 일원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배고픈 동료는 다음 사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처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배분에 있습니다. 성과를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베푼 그 한 조각의 고기가 훗날 당신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당신을 끌어올려줄 밧줄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독식은 짧고 연대는 깁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늑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냥 중에 입은 깊은 상처, 동료의 배신, 혹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까지 말이죠. 늑대는 이런 치명적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간처럼 좌절하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흉터를 훈장으로 바꾸는 기막힌 반전의 기술이 따로 있는 걸까요? 늑대가 고통을 다루는 소름 돋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 새겨진 그 깊은 배신의 상처 혹은 실패의 멍자국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야생에서 상처 입은 채 멈춰서는 것은 나를 잡아먹으라는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사회적 좌절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70%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늑대는 다릅니다. 늑대에게 상처는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늑대는 사냥 중에 다리가 찢어지고 가죽이 벗겨져도 결코 굴 속으로 숨어들지 않습니다. 늑대는 고통을 다루는 아주 특별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핥으며 그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늑대에게 상처는 다음 사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프로젝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나요? 그것은 당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력한 처세의 달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필수적인 수업료일 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늑대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늑대뿐입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흉터들은 당신이 그만큼 험난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명예로운 증표입니다. 늑대는 상처를 통해 적의 공격 패턴을 익히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당신도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위기를 관리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상처 입은 늑대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와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흉터를 가리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난 늑대에게도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다는 야생의 진리 때문이죠. 늑대는 결국 자신만의 무리를 완성함으로써 생존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당신의 등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쓰러졌을 때 목숨 걸고 지켜줄 진짜 동료는 어떻게 감별하고 곁에 두어야 할까요? 늑대의 일생 중 가장 고결하고도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락처에 저장된 수천 명의 이름 중 당신이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을 뻗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냉정하게 말해단 3명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인은 수만 명의 팔로워와 인맥에 취해 정작 등 뒤가 텅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야생의 늑대는 사자보다 약하고 여우보다 느릴지언정 결코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죽어줄 무리를 만드는데 생애 전체를 걸기 때문입니다. 처세의 완성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을 감별하고 곁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늑대는 아무나 무리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리로 받아들인 동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냥터에서 동료가 다치면 무리는 사냥을 멈추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늑대의 철권 연대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가벼운 인맥 쌓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가짜 무리 속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발을 뺄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늑대처럼 냉철하게 관찰하고 사람처럼 따뜻하게 연대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흉터까지 하차줄 진짜 동료 3명을 확보하는 순간 당신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굶어 죽지 않는 무적의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늑대는 배가 고파도 개처럼 굴욕적으로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로 얻은 고기는 살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처세는 비굴한 굽실거림이 아니라 당당한 실력과
끈끈한 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고독한 방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무리의 행진이었습니까? 이제 당신의 야성을 깨울 시간입니다. 늑대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동료들의 눈빛이 당신의 진짜 계급장입니다. 늑대의 뜨겁고 강렬한 팀워크를 가슴에 새기셨나요? 하지만 세상은 때로 늑대처럼 뭉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가운 순간들을 던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가장 고독해 보이지만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고양이의 거리두기가 당신의 다음 무기가 될 것입니다. 늑대가 함께를 가르쳤다면 고양이는 홀로 승리하는 법을 말해줄 겁니다.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처세술, 다음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하울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늑대의 생존 처세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